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청취자분들 유튜브에 워싱턴 윤준혜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지난주에 한 3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나면 그간의 폭풍 대화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친구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면서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지난 주말에 우리 아들 생일이었거든. 코리안 바베큐 집에서 생일 파티 해달라고 해서 친한 친구 5명만 불러서 무제한 얼유캔잇 고깃집에서 애들 실컷 먹였잖니. 초대받아온 5명의 아이 중에 우리 아들하고 단짝으로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새로 사귄 친구라 지난달 그 친구 생일 때 내가 신경을 좀 썼거든. 게임 좋아한다고 해서 게임 기프트카드 50불짜리랑 케이크까지 사서 들려 보냈었는데 글쎄 주말에 우리 아들 생일 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0불짜리를 선물한 거야. 아니, 중학생한테 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기프트카드 꼽는 그 봉투 있잖아. 그 봉투에 이름을 썼다 지운 자국이 있는 거 있지? 아이 엄마든 아빠든 선물로 받은 걸 우리 아들 선물로 보낸 거 아니겠어? 아니, 어쩜 그렇게 성의가 없니 이 사람들이?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 친구는 자기가 아들 절친에게 챙겨준 것만큼이나 자기 아들은 그렇게 받지 못한 거에 너무 분하고 속상해했어요. 제가 봤을 땐 아들의 친구 생일 한 달 후가 본인의 아들 생일이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걸 생각해서 후하게 챙겨준 것인데 돌아온 건 20불짜리 스타벅스 카드? 그것도 남에게 받은 걸 다시 선물로 사용하는 듯 했기 때문에 친구의 기분이 더 상했던 거죠. 그런데 저 같아도 기분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인 건데 중학생 아이에게 스벅 기카도 별론데 남이 준 걸 다시 줬다고 생각하며 no. 내가 준 것에 얼추 비슷한 가격대나 정성을 기대하지만 내가 준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받았을 때 그 실망감. 우리 친구나 직장 동료끼리도 이런 상황은 뭐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난 이렇게 신경 써서 했는데 넌 고작 이게 뭐야? 이런 섭섭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저도 예전에 일하는 가게에서 크리스마스에 시크릿 산타라고 해서 내가 다른 직원의 산타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뽑은 이름의 사람에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재미있는 놀이라고 할까요? 선물의 값어치가 너무 차이 날까 봐 30불 미만이라는 리밋도 정했었죠. 저는 제가 뽑았던 동료에게 25불 상당의 유리로 된 보석함을 선물했었는데요. 정작 제가 받은 선물은 정말 달러 스토어에서 파는 듯한 아니면 Five Below 플라스틱 빨대에 꼽힌 컵이었어요. 정말 허접한 저 같으면 그런 선물을 주기가 민망할 것 같은 정도의 퀄리티였지만 내색할 순 없었죠. 30불 미만만 정했지 얼마 이상의 물건이라는 건 정하지 않았으니 1불짜리 선물을 사도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청취자분들, 내가 지난달 친구의 생일에 100불짜리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선물했는데 이번 내 생일엔 친구가 노스트롬 백화점 카드 30불짜리를 보냈다면 어떨까요?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의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관계에서는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대가를 바라게 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앞집 순이 엄마에게 이번에 새로 나온 샤넬 립스틱을 선물했어요.
이름만 대도 누구나 좋아하는 샤넬이잖아? 게다가 색상도 요즘 완전 핫하다는 색으로 내가 특별히 내 거 사면서 하나 더 산 거야. 하지만 앞집 순이 엄마는 화장을 잘 안 해요.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걸 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 라는 생각에 빠지면 갈등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반강제로 줘놓고는 받는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건지 좋아할지는 상관 안 하면서 기브앤테이크를 운운하면서 바라는 행동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지? 난 순이 엄마에게 샤넬 립스틱을 줬는데? 땡큐로 돌아오는 게 없잖아. 이건 아니지.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향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고 그만큼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일방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선심 쓰듯 좋은 거, 비싼 거 줘놓고 나는 꽤 괜찮고 자비로운 사람인데 상대방이 그만큼 안 해준다는 상대방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저도 딱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예전에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망고 농장을 하시는 교회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그 멍들고 상처나서 상품 가치가 없는 망고를 여러 봉지 가져오셔서 교인분들께 나눠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참고로 저는 망고 향 때문에 망고를 못 먹어요. 한 5봉지 가져오셔서 교회분들 나눠주셔서 저도 그냥 받았죠. 망고 좋아하는 친구 주려고요. 망고를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다른 친구를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제가 기브앤테이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교회분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망고에 대한 답례품을 드렸어야 했나?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신중히 해봤었다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먼저 줄 때도 주의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체크해 보는 것이죠. 과연 내가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할 것인지, 또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주고 결국 나중에 받을 것을 기대하면 일방적으로 전개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줄 때는 오히려 상대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좀 적게 준 것 같으면 사실 많이 적게 준 거고, 좀 많이 준 것 같으면 스스로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반성해야 해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먼저 줄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기부 후에는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만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희생만 하는 관계는 불행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에요. 살다 보면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편하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가족이나 친구만큼 편하고 당연한 사이도 없긴 하죠.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몰라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즉 나는 너무나도 편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상대방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롭지만 정말 말 그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항상 주기만 하는 친구 있으세요?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요? 아무리 친하고 정이 깊더라도 늘상 받기만 한다면 항상 주기만 하던 친구는 어느 날 문득 어느 시점부터 부담스러워지고 슬슬 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년만년 우정이 계속되기란 어렵겠죠? 항상 손해보고 뭔가 줘야만 하는 친구라면 주기만 해도 친구라는 명분하에 항상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면
그 누구라도 불편하고 지치지 않을까요? 친구가 나의 호의를 당연한 듯 여기면 조금씩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은 전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으로 살면 그게 사실은 딱 맞는 거다라는 말이 있던데. 가끔 여러 번 되뇌어 곱씹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그러면서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지만 무엇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모르는 척하고 핑계만 대는? 예전에 친한 친구 하나가 본인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회 자료 몇 개를 번역해 달라고 했었어요. 처음엔 제가 장난으로 이거 해주면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물론 그냥 해줄 생각이었지만요. 긴 것도 아니었고요. 에이, 친구끼리 무슨 그냥 해줘. 처음엔 친구 도와주는 셈치고 번역을 해줬었어요. 그 다음에도 두어 번 더 부탁이 왔었고 또 제 시간 써가며 친구 일을 도와줬죠. 참 그때까지도 밥 한 번을 안 사고 늘 더치페이를 했어요. 뭐 그래도 저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픽업할 시간에 갈 수 없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딸아이 라이드를 부탁했죠. 제 생각엔 무리한 부탁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친구의 딸아이와 저희 딸아이가 같은 애프터스쿨 케어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는 자기 아이를 픽업해서 바로 수영장에 가야 한다면서 저희 딸을 저희 집에 데려다 줄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시간은 10분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친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제 마음이 돌아서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이 존재하고 완전히 자로 잰 듯이 5대5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받았다 하는 자각과 어느 정도는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브앤테이크는 가족 사이에서 또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존재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것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타주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멀리 있는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안 하니까 채 나도 안 해. 이러면서 참아보겠다는 이런 심리적으로 거래를 하려는 겁니다. 거래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뻗팅기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대가를 바라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기 쉬워요. 바라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쌓이고 갈등이 불거집니다. 이럴 땐 차라리 가족에게 전화해서 계속 나만 전화하게 되니까 서운해 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현명해요. 가까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사랑을 준 만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주면 받을 확률은 높지만 행여 못 받게 되었을 때는 고통이 따르고 그러면 배신감이 들게 돼요. 받지도 못할 사랑을 내가 무엇 때문에 주었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이 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준 만큼 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생 동창 중에 결혼을 한 커플이 있어요. 제가 한국을 나갔을 당시에 둘이 결혼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둘이 싸우기라도 하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먼저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젠 좀 지쳐. 나만 늘 희생하는 기분이야. 이 결혼이 정말 맞는지도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듣고만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엔 친구와 결혼할 남사친이 술 한잔 하자고 저를 불러냅니다. 윤주야, 연애는 다 이러냐? 결혼 2번 했다간 진짜 피발라 죽겠다. 왜 나만 매번 희생해야 되냐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얘네들은 왜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할까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비셔만 교수는 125만 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은 2주간 매일 애인이 희생한 날은 언제인지 그 희생이 뭐였는지를 꼼꼼히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애인에게 느낀 고마움을 점수로 매기게 했고요. 비셔만 교수는 당연히 애인이 희생한 날일수록 더 상대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애인이 희생한 날에도 특별히 더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기브앤테이크가 보입니다. 애인에게 희생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애인의 희생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꽤 많은 경우 희생할 때도 무의식 중에 대가를 바래요. 이런 희생을 가리켜 오염된 희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 사람들은 연인에게 그다지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건 엄밀히 말해 기브앤테이크니까요. 물물 교환하듯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상대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애인에게 고마워한 경우가 있어요. 애인의 희생이 온전히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 애인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나의 행복만 생각해줬을 때 비로소 상대는 감동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자기가 준 만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맨날 나를 희생하는 것 같다 억울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애인이 내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건 당연하게 여겨서도 아니고 염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단지 희생으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빚으로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은 비용을 치러서라도 이를 갚아버림으로써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해요. 저도 이 사람이 밥 한 번 샀으니 꼭 다음엔 제가 사고 싶어집니다. 헌데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속상하죠. 속이 상한 나머지 자신은 왜 바보같이 당하고 살까 자책하기도 하고 나도 세상을 조금 더 얕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보다 돌려줄 사람이 더 많아요. 게다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행위는 행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치르는 행위입니다. 이미 행복을 구매한 것으로도 그 비용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은 셈이니까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 줄 안다면 그 일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기대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깃들지 않게 돼요. 만약 상대가 돌려주기까지 한다면 실익과 함께 상대에 대한 더 큰 신뢰와 행복을 가져오게 되겠죠? 줄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볼까요? 줄 것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더 적어야 하겠죠. 하지만 돈 안 들고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사랑, 칭찬, 존경, 용기, 행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줄 것이 없는 줄로만 알았던 내 인생이 갑자기 줄 게 넘치는 인생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도 워싱턴 윤준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